자, 뉴 프로젝트 만들어 볼게요. 자, 왼쪽 위에서 뉴 프로젝트 눌러주시고, 자, 프로젝트 저장은 프로젝트 로케이션 확장 부분 눌러서 추주 로케이션에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D나 내 문서 폴더에 내 이름으로 폴더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보세요. 자, 추주 로케이션, 저는 문서 폴더에 이름으로 폴더 만들어서 오늘 날짜 폴더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폴더 지정까지 하시면 되고요. 일로 들어와서 폴더 지정까지, 그리고 폴더 선택하시면 됩니다. 폴더 선택 눌러주시고, 제목은 바깥에서 프로젝트 네임에서 프리미어 기초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프리미어 기초.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크리에이트 파란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를 다 똑같이 만들 건데, 워크스페이스 작업 공간 메뉴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 에디팅으로 선택을 합니다. 에디팅이 편집이에요. 우리는 편집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기본입니다. 에디팅. 자, 전부 똑같아질 텐데, 자, 그래도 저랑 다르다 그러면 한 번 더 리셋해 주시면 돼요. 리셋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다시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 하단에 리셋 투 세이브드 레이아웃이 있어요. 지금 내가 선택해둔 그 워크스페이스를 리셋하겠다. 그러면 모두 똑같아질 겁니다. 자, 리셋하면 전부 이제 똑같아질 거고요. 위쪽에 패널 두 개가 크게 있고요. 이게 모니터 패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타임라인이 있고요. 왼쪽에 프로젝트 패널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쓰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닫고 그거를 또 저장을 해볼게요. 왼쪽 위에 소스와 이펙트 컨트롤만 남기고 나머지 두 개는 닫아볼 겁니다. 자, 요거를 하나하나 패널이라고 하는데, 안 쓰는 패널 닫을 때는 그 패널 선택하고 오른쪽에 줄 3개짜리 메뉴가 있어요. 이거를 햄버거 메뉴라고 하거든요. 줄 3개 돼 있어서 요거를 누르면은 클로즈 패널이 나와요. 자, 클로즈 패널 눌러서 닫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클립 믹서 클로즈 패널 눌러주시고, 메타데이터 클로즈 패널 눌러서 왼쪽 위는 소스와 이펙트 컨트롤 2개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왼쪽 아래는 프로젝트와 이펙트만 남기고 나머지 닫아 보겠습니다. 미디어 브라우저 클로즈 패널 해주시고, 라이브러리 클로즈 패널, 인포 클로즈 패널, 마커 클로즈 패널, 히스토리 클로즈 패널. 그래서 왼쪽 아래는 프로젝트와 이펙트만 남겨주세요. 혹시 내가 필요한 걸 닫아버렸다 그러면 윈도우에서 여시면 됩니다. 자, 윈도우 메뉴 열면 여기에 패널들이 쭉 있거든요. 체크가 돼 있는 거는 열려 있는 거고, 체크가 안 돼 있는 거는 닫혀 있는 거예요. 필요한 패널은 여기서 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는 것만, 많이 쓰는 패널만 남기고 이 워크스페이스를 내 이니셜로 저장을 해볼 거예요. 메뉴 윈도우 워크스페이스로 들어가서 하단에 Save as New Workspace, 여러분들 이름 이니셜로 저장해 볼게요. 자, OK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윈도우 워크스페이스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이니셜로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확인되시나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 보면 워크스페이스가 막 섞일 때가 있거든요.
내가 작업하다 보면은 잘못해서 패널을 막 이렇게 옮기고 있던 패널이 없어지고 뒤죽박죽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워크스페이스 리셋 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워크스페이스 들어가서 내 이니셜로 선택을 하고 하단에서 리셋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리셋. 그럼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리셋하면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와요. 워크스페이스는 우측 상단에도 있어요. 여기 네모 모양의 파란 동그라미 있는 버튼이 있어요. 요것도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여기에도 여러분들 만든 거 있을 거예요. 워크스페이스는 그 작업을 하기 쉽게 작업 공간이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컬러 작업을 한다 그러면 컬러 모드로, 이펙트 작업을 많이 한다 이펙트 모드로, 오디오 작업을 많이 한다 오디오 모드로 선택을 하면 작업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때그때 또 필요할 때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소스를 가지고 와서 환경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스는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왼쪽 아래 프로젝트 패널 있죠. 프로젝트 패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임포트 창이 뜹니다. 소스를 불러올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여러분들 아까 1일차 예제 다운받은 폴더를 찾아보세요. 자, 내 이름 안에 오늘 날짜 폴더 안에 1일차 예제, 자, 압축 푼 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오늘 소스 다 가지고 올 건데 다중 선택할 때는 전체 드래그, 바깥에서 전체 드래그 하셔도 되고 하나를 먼저 선택해 놓고 Shift 누르면서 마지막 거 선택하면 다중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열기 눌러볼게요. 프로젝트 패널에 소스 불러와졌나요? 자, 여기에서 지금 저처럼 보여지는 분이 있을 거고 목록으로 보여지는 분이 있을 텐데, 자, 그거는 프로젝트 패널 하단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아이콘 뷰로 돼 있고 옆에 리스트 뷰로 보면 리스트 뷰로 목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리스트 뷰, 아이콘 뷰. 그래서 우리는 리스트 뷰로 한번 볼게요. 자, 리스트 뷰는 소스가 많을 때 리스트 뷰로 이제 이렇게 봐야지 편하고요. 소스가 몇 개 없을 때는 아이콘 뷰로 봐도 돼요. 그런데 아이콘 뷰로 보면 스크롤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소스가 많을 때는 리스트 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소스들을 확인할 때는 소스 아이콘 더블 클릭하면 상단에 소스 패널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소스 제목 말고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제목을 더블 클릭하면 제목이 바뀌어 버립니다. 제목 바꿀 수 있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그 소스 확인할 수 있게 소스 패널에 이렇게 뜨고요. 확인을 하려면 화면 밑에 재생 버튼, 단축키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면 재생, 한 번 더 누르면 정지. 자, 그래서 영상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 설정은 메뉴 에디트에서 제일 밑에 프리퍼런스 제너럴로 들어가 볼게요. 메뉴 에디트 프리퍼런스 제너럴. 자, 프리퍼런스 옵션 창이 떴죠.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디오 선택을 하시고 플레이 오디오 웨일 스크리빙의 체크를 풀어주세요. 체크 풀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타임바를 이렇게 긁으면서 찾거든요. 그럴 때 띠리리릭 하는 고음 안 나게 하는 거예요. 나가서 저만 한번 해볼게요. 재생을 하면 때 타임바, 하늘색 요 헤드가 타임바인데 이거를 잡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긁으면서 원하는 지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때 소리 나죠. 고음 나죠. 디리리릭 나죠. 요 소리 안 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좀 거슬리거든.
그래서 요 소리 안 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크리빙에 체크를 풀어주시고, 자, 그리고 오디오 하드웨어 선택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오디오 작업하기 위해서 줄 이어폰을 꽂았을 때 컴퓨터에서는 소리가 나는데,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프리미어에서 소리가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기서 설정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 오디오 하드웨어에서 디폴트 아웃풋을 열어보면 여기에 줄 이어폰을 꽂았을 때는 헤드폰이 추가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아웃풋에서 헤드폰을 한번 설정을 해주시면 소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이어폰을 꽂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스피커 소리 안 날 때는 스피커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작업을 하다가 좀 무거워진다 그러면 미디어 캐시가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캐시가 쌓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딜리트 눌러서 캐시를 삭제해 주시면 가벼워져요. 지금 한번 눌러볼까요? 자, 오케이. 무거울 때 한 번씩 들어와서 캐시 삭제해 주시고, 자, 하단에서는 이 캐시를 90일 동안만 저장하게 중간 거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90일로. 그리고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상 소스를 프로젝트 패널에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고요. 이 영상 소스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시퀀스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시퀀스를 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타임라인에 보시면은 No Sequence라고 돼 있어요. 시퀀스를 이제 만들면 여기에 타임라인에 트랙이 생성이 되면서 작업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집을 하기 위해서 시퀀스를 만들 건데, 시퀀스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시퀀스 만들 때는 메뉴 파일에서 New Sequence 단축키를 많이 씁니다. Ctrl N. 자, 여기 시퀀스 프리셋이 있는데 그 장비로 찍었을 때의 규격이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규격을 새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세팅으로 가볼게요. 자, 세팅으로 가서 에디팅 모드를 커스텀으로 선택을 하시고, 저 위에 커스텀, 타임 베이스가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레이트. 자, 우리 아까 이론할 때 이 프레임 레이트 가장 대중적인 거,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자연스러운 게 몇 프레임이라고 배웠었죠? 30이라고 배웠었죠. 요거 더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더보기를 누르면 다양한 프레임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디폴트가 29.97이에요. 30이 있는데도 왜 29.97로 하느냐? 장비마다 30으로 찍히는 게 있고, 약간 드랍 프레임 29.97로 찍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30보다 조금 작은, 한 단계 작은 29.97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9.97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프레임 레이트는 29.97로 선택을 하고, 30프레임도 요걸로 29.97로 요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프레임 사이즈가 영상의 크기입니다. 영상의 크기는 FHD 사이즈로 해주시면 돼요. 1920, 1080. 자, 이 크기로 만들면 영상의 비율이 16대 9로 만들어집니다. 혹시 여기 사이즈가 1920, 1080이 아니면 넣어주세요. 그리고 밑에 픽셀 아스펙 레시오는 픽셀의 규격인데 스퀘어 픽셀이 정사각형입니다. 더보기를 눌러서 한번 볼게요. 자, 스퀘어 픽셀이 정사각형이고 1로 돼 있어요. 1대1이라는 거고, 나머지들은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입니다. 0.9, 2, 1점 몇, 요거는 이제 가로나 세로가 긴 직사각형 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로 아닌 나머지 다른 걸로 선택을 하게 되면 1920, 1080으로 만들었더라도 비어있는 부분, 띠가 생겨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영상을 이제 시퀀스를 만들어서 영상을 가지고 왔을 때
가로 세로 비율이 좀 안 맞는다, 띠가 생긴다 그러면 여기 그 픽셀의 크기 요거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스퀘어 픽셀이 아닌지. 자, 그래서 우리는 스퀘어 픽셀로 선택을 하고 아래쪽은 기본값으로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하단에서 이 규격을 저장해 볼 건데 하단에 세이브 프리셋 눌러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네임에 풀 HD 1920 곱하기 1080 가로 열고 29.97 FPS 가로 닫고 요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적고 OK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프리셋 안에 커스텀 안에 여러분들이 저장한 게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자, OK를 눌러서 프리셋 안에 커스텀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한 게 이렇게 저장돼 있어요. 자, 요건 이제 선택된 상태로 하단에 시퀀스 네임을 프리미어 기초라고 적어 볼게요. 자, 그리고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비어있던 타임라인이 트랙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은 시퀀스 네임으로 이렇게 열렸어요. 왼쪽에 프로젝트 패널을 보면 프리미어 기초라고 시퀀스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시퀀스랑 영상 소스랑은 이제 구별을 해주시면 되는데 시퀀스 모양은 이 아이콘 모양이 트랙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세로 선이 생겨 있는 요게 이제 시퀀스고, 영상 소스는 필름과 오디오 파형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저장했어요. 프로젝트는 원본 파일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기 위한 원본 파일이고요.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어야지 편집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지 나중에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프로젝트 안에서 시퀀스를 만들어요. 시퀀스는 편집을 하기 위한 새 창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개의 시퀀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결해가지고 긴 영상을 만듭니다. 자, 여기서 영상을 한번 보는데 이 영상은 클립이라고 부르거든요. 영상 클립, 오디오 클립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리고 영상 클립에도 오디오가 있고 비디오가 있어요. 자, 볼게요. 시퀀스 제외하고 프리미어 기초 요 시퀀스 제외하고 나머지 소스들을 보면 자, 오디오 비디오 같이 있는 게 있고 비디오만 있는 게 있어요. 자, 세로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필름 모양과 오디오 파형 모양이 같이 있는데 뉴요커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만 있죠. 이거는 영상만 있고 오디오는 없다라는 거예요. 재생해 볼까요? 자, 뉴요커 더블 클릭해서 재생하면 오디오가 없습니다. 그런데 카페 1번 더블 클릭해 보세요. 카페 1번은 오디오 비디오 모양 다 있죠. 재생하면 소리가 나요.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배경음악, 음악 소스를 하나 가지고 와 볼게요. 자, 배경음악은 이렇게 오디오 파형만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요거는 오디오 소스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제가 요거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디오도 더블 클릭하면 소스 패널에서 확인할 수 있고 들으려면 재생하면 돼. 자, 그러면 이 소스들을 타임라인으로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한번 해볼 건데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젝트 패널이 요리를 하기 위한 작업대,
요리하기 전에, 그러니까 도마에서 막 이렇게 썰고, 그다음에 그 불에서 조리를 하기 전에 작업대에 재료를 막 이렇게 가지고 와서 담아 놓잖아요. 그런 작업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리를 하는 공간, 뭔가를 썰고, 그다음에 이제 조리를 하고, 그 공간이 타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으로 소스를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카페 1번을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타임라인에서 트랙을 한번 살펴보면, 요게 타임라인이고요. 트랙을 보면 V 트랙과 A 트랙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위쪽이 V 트랙이고 아래쪽이 A 트랙입니다. A와 V는 중간에 굵은 선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상 소스를 가지고 오면 V와 A 둘 다 클립이 있고요. 영상과 오디오 둘 다 이제 클립이 존재를 하고, 자, 그리고 위로 쌓을 경우에는 V1, A1, V2, A2, V3, A3 이렇게 벌어지면서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가지고 오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영상을 가지고 올 때는 V1번 기준으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카페 1번을 V1번으로 끌어다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카페 1번 제목을 클릭해버리면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이런 거 옮길 때도 아이콘을 클릭해서 옮겨주시고, 아이콘을 클릭해서 V1번 트랙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러면 경고가 뜰 수 있어요. 이거는 시퀀스랑 영상이랑 규격이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뜨거든요. 영상 규격으로 바꿀 때는 체인지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시퀀스 규격을 유지할 거예요. 그래서 킵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킵을 누르면 클립이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져요. 요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카페 1번을 V1번 트랙으로 요렇게 끌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재생해 볼까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 타임라인에서는 확인할 때 프로그램 패널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재생을 하거나 재생 버튼 눌러서 재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클립이 너무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클립을 좀 크게 볼 건데 확대 축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타임라인에서 확대 축소할 때는 백스페이스바 옆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자, 그거 플러스 누르면 확대가 되고 마이너스 누르면 축소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단에 스크롤이 있는데 여기에서 스크롤 양옆에 있는 동그라미 있죠. 이 동그라미를 잡아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어요. 드래그. 동그라미 잡아서 드래그. 확대, 축소. 확대나 축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 타임라인 화면 맞춤으로 볼 때는 100원, 200원 할 때 원 사인 있죠. 백스페이스바 밑에 있는 거. 그거 누르시면 화면에 맞춰집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영상 클립이고, 영상 클립은 비디오와 오디오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한 개가 아니죠. 두 개예요. V 트랙에는 비디오 클립이, A 트랙에는 오디오 클립이 있어요. 그리고 요건 항상 따라다녀요. 여러분들이 이 클립을 잡아서 좌우로 이동을 해보시면 항상 따라다녀요. 안 따라다니면 안 되겠죠. 싱크가 풀려버리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자, 가끔은 따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비디오 오디오 싱크를 풀어가지고 따로 작업을 해야 될 때, 그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클립 위에서 우클릭, 오른쪽 클릭을 하면 중간쯤에 언링크가 있어요. 비디오 오디오 링크를 푸는 겁니다. 언링크를 하게 되면 비디오만 오디오만 따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링크가 완전히 풀려요.
나는 오디오를 안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서 오디오 클립 삭제하셔도 돼요.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작업하다가 전 단계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Z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Z 하시면 돼요. 전 단계, 다음 단계, 리두 언두. 그래서 지금 요거 언링크 하기 전으로 컨트롤 Z로 몇 번 돌아가 볼까요? 자, 클립 언링크 하기 전으로 컨트롤 Z 몇 번 하다 보면 언링크 하기 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클립 선택했을 때 오디오, 비디오 클립 같이 선택되는 그 단계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상 길이는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각각 이 모니터 패널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흰색으로 타임 코드가 있어요. 흰색 시간. 이게 이 영상의 시간입니다. 네 자리로 표시가 돼 있는데 시분 초 프레임까지 표시를 해요. 아까 우리 프레임 배웠었죠. 자, 그래서 네 자리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전체 시간이 29초 4프레임. 요거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죠. 그런데 왼쪽에 파란색 타임 코드는 다 다를 거예요. 이거는 타임바의 위치입니다. 타임바. 타임바는 지금 이제 세로로 만들어져 있는 여기 파란색. 자, 요게 타임바. 현재 재생의 위치를 나타내 줍니다. 타임바라고도 하고 재생바라고도 하고 인디게이터라고도 해요. 우리는 타임바로 통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타임 코드는 현재 타임바의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자, 이 영상의 이제 길이 하얀색 타임 코드로 확인하시면 되고 현재 재생의 위치는 파란색 타임 코드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 세로로 긴 선이 요게 이제 타임바 현재 재생의 위치입니다. 자, 요거 헤드를 잡아가지고 긁어서 원하는 그 지점으로 찾아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클립의 길이는 얼마든지 줄였다가 늘렸다가 할 수가 있는데 클립 끝에 손을 갖다 대면 빨간색 화살표가 생겨요. 자, 그때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줄여볼까요? 자, 앞쪽도 빨간색 화살표 나왔을 때 줄여볼게요. 자, 혹시나 타임바가 영상 위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으면 화면이 까맣게 보입니다. 그럴 때는 타임바를 영상 위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 앞뒤로 영상을 이렇게 줄여보시고요. 길이를 줄여보시고 그리고 다시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요. 다시 원래 길이대로 늘려보세요. 그래서 영상은 이렇게 앞뒤로 줄이거나 늘리는 게 가능합니다. 줄이고 늘리고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한번 잘라볼까요? 자, 자르거나 하는 모든 기준은 타임바예요. 그래서 타임바를 영상 중간으로 갖다 놓고 자, 이거를 잘라볼 건데 왼쪽에 툴 패널, 자, 툴 패널에서 레이저 툴 면도칼 모양의 자르는 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레이저 툴. 자, 레이저 툴을 선택해서 지금 우리가 타임바 맞춰둔 그 위치에서 클릭하면 클립이 잘려요. 그리고 다시 셀렉션 툴로 바꿔보세요. 이게 디폴트 툴입니다. 원래 눌러져 있는 툴, 셀렉션. 셀렉션은 클립을 선택하고 이동하는 담당을 해요. 자, 셀렉션 툴로 바꿔서 뒤쪽 클립을 이렇게 뒤쪽으로 밀어보세요. 조금 축소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중간에 지금 잘라가지고 뒤쪽 클립을 이렇게 밀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여백이 생기죠. 이거를 리플이라고 해요. 리플. 자, 그럼 여기에 다른 영상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에 4K 팬더가 있어요. 4K 팬더. 중간에 팬더 영상 한번 넣어볼까요? 팬더 영상을 요 사이로 이렇게 끌고 와보세요. 혹시 이 틈이 좁아가지고 겹친다 그러면 뒤로 더 밀어놓고 가지고 옵니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만약에 여백이 너무 좁아가지고 가지고 올 때 이렇게 겹친다. 그럼 위로 올려요. 위로 올려서 2번 트랙으로 올린 다음에 뒤를 이렇게 밀고 1번으로 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클립을 좀 갖고 노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자, 클립을 자르기도 하고 위로 올려보기도 하고 줄여보기도 하면서 클립을 좀 가지고 놀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임바 앞으로 보내서 한번 재생도 해보고. 자, 팬더 삭제하고 딜리트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팬더 클립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서 삭제해 주시고, 그러면 여백이 다시 생기잖아요. 이 여백을 없애려면 뒤쪽 클립 끌어다가 붙이면 되는데 이 리플도 삭제가 돼요. 혹시 붙이신 분은 다시 벌려보시고 리플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여백을 리플이라고 해요. 빈 공간을 클릭하면 밝은 회색으로 선택이 돼요. 그리고 딜리트 해보세요. 그러면 리플이 삭제가 됩니다. 한글로는 잔물결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다시 갖다 붙나요? 자, 요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 이렇게 자른 거를 다시 붙일 수는 없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긴 영상 중간을 잘랐잖아요. 다시 붙일 필요 없고 자른 클립을 딜리트로 삭제합니다. 뒤쪽에 자른 클립을 딜리트로 삭제한 다음에 다시 늘리면 원래 하나가 돼요. 다시 늘려보세요. 그런데 요거는 가능해요. 그룹 지을 수는 있어요. 자, 다시 제가 잘랐거든요. 중간을. 그리고 요 두 개를 다 선택해서 우클릭을 하면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룹. 잘렸지만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가능합니다. 자, 그룹으로 묶으면 항상 이렇게 따라다녀요. 잘려 있더라도. 그런 방법은 가능한데 이게 하나의 클립이라면 굳이 그룹으로 묶지 않고 다시 늘리면 원상복구가 돼요. 이 뒤에다가 카페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한번 가지고 오는 거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뒤로 가지고 올 거라 조금 축소를 해서 마이너스 눌러서 조금 축소를 해서 뒤에다가 한번 붙여 볼게요. 카페 1번 뒤에 카페 2번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카페 2번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소스 창에 띄워보고, 자, 그리고 이 뒤에 카페 3번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카페 3번 아이콘 더블 클릭해서 띄워놓고 이 뒤로 또 가지고 와볼게요. 가지고 올 때 스냅이 탁 걸릴 거예요. 침범하지 않게 스냅이 탁 걸리는데, 자, 요거는 좌측 상단에 요 스냅 버튼이 켜져 있어서 그래요. 요 세 개는 항상 켜져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스냅이 꺼져 있다 그러면 요 자석 모양 있죠. 요 스냅 버튼이 꺼져 있다 그러면 클립 뒤에 붙일 때 스냅이 안 걸려서 이렇게 침범할 수 있어요. 앞쪽에 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버튼 항상 켜주세요. 이 뒤에 카페 4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영상이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연결이 됐고, 자, 이번에는 위로 한번 쌓아 볼게요.
1번을 제외하고 2, 3, 4번을 다 드래그해서 딜리트로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사인 눌러서 타임라인 맞춤으로 한번 볼 거고요. 위쪽으로 쌓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위쪽에 카페 2번을 가지고 와볼게요. 카페 2번 더블 클릭해서 확인하시고 V2번으로 가지고 와볼게요. 카페 2번을 V2번으로 드래그. 그러면 비디오는 V2번으로 오디오는 A2번으로 불러와질 거예요. 혹시 선생님 오디오가 겹쳐요 하시는 분은 가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가지고 올 때 V를 더 위로 한 칸 올려요. 그러면 A도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좀 벌려서 가지고 온 다음에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카페 3번은 비디오 3번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비디오 3번으로 드래그해서 가지고 와주시고 그러면 선생님 카페 4번은 어디로 들고 오나요? 트랙이 없는데? 트랙이 없어도 끌어다 놓으면 생성이 돼요. 지금 요 클립이 좁은 분은 여기 이제 패널이 좁게 돼 있는 분은 패널을 좀 넓혀 보시는데 패널과 패널 사이에 손을 갖다 대면 양쪽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때 패널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타임라인을 넓게 봐야 될 때가 있고 영상을 넓게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요때 이제 조절하면서 작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위쪽에 모니터도 소스를 또 크게 봐야 될 때가 있고 지금 작업창을 크게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조절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타임라인을 좀 넓혀서 위쪽에 여분을 좀 주시고요. 카페 4번 영상을 비어있는 트랙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V4번이 생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에서부터 1, 2, 3, 4 이렇게 쌓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쌓아 놓고 이제 타임라인 메뉴 한번 살펴볼 건데 재생을 했을 때 어떤 영상이 보이나요? 카페 4번이 보이죠? 강아지 영상이 카페 4번이잖아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보는 시점이 위에서 바라보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위쪽에 있는 영상이 보인다. 그래서 카페 4번이 끝날 때는 카페 3번이 보이겠죠. 건물 영상이 보이고 카페 3번이 끝날 때는 카페 1번이 보입니다.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소리는 다 소리가 들려요. 모든 트랙에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이 트랙만 소리가 나게 아니면 이 트랙만 소리가 안 나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오디오 트랙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디오 트랙에서 M과 S가 있어요. M이 뮤트, 이 트랙만 소리 안 나게. S가 솔로, 이 트랙만 소리 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A1번에 뮤트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트랙만 소리가 안 나게 부분적으로 음소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볼까요? 그리고 들어보면 이제 1번만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뮤트를 끄고 솔로를 눌러보겠습니다. 솔로는 이 트랙만 소리가 나게. (1번만) 솔로를 켰는데도 시끄러운 게 1번이 워낙 소리가 커서 그래요. 자, 솔로 끄고 그리고 그 옆에 마이크 모양은 보이스 오버 레코드, 요거는 편집을 하면서 나레이션을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하려면 이제 마이크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왼쪽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왼쪽에 소스 패칭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소스를 불러올 때 비디오만, 오디오만 따로따로 불러올 수 있는 버튼이에요.
지금 여기에 AV 다 눌러져 있을 때는 소스를 가지고 왔을 때 AV가 다 불러와지는데 이 중에 하나만 선택이 돼 있으면 그것만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소스를 더블 클릭하잖아요. 더블 클릭하면 얘가 자동으로 읽어서 비디오 오디오가 다 있을 때는 여기서 비디오 오디오 다 있는 소스니까 소스 패칭에 불을 둘 다 켜줘.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불러왔을 때 둘 다 불러와지는데 만약에 비디오를 끄고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비디오를 끄고 비디오 이 소스 패칭에 비디오 끄면 오디오만 파란색으로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4K 팬더를 V5번으로 이렇게 끌어와 봐봐요. 안 불러와질 거예요. 왜냐면 비디오가 꺼져 있기 때문에. 안 되죠. 다시 V1번을 켜고 불러와 봅니다. 소스 패칭 V를 켜고 불러와 보면 이제 되실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오디오 비디오 선택적으로 불러올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가지고 온 거는 삭제해 주시고요. 그 옆에 락 버튼이 있어요. 이 트랙을 잠그는 기능입니다. 눌러볼까요? 자, 트랙을 잠그면 비금이 쳐지면서 움직이지 않게 잠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작업을 다 해놓고 그 트랙은 움직이면 안 돼. 수정이 되면 안 돼. 그럴 때 이제 잠궈 두시면 돼요. 자, 요 락 풀어주시고 그 옆에는 트랙 타겟팅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단축키를 먹히게 하는 버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단축키로 작업을 할 때 이게 눌러져 있는 트랙에만 단축키가 먹혀요. 그래서 혹시 단축키가 좀 안 먹힌다 그러면 여기 이제 타겟 버튼이 눌러져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 옆에 토글 싱크락, 이거는 싱크를 푸는 버튼인데, 자, 이 클립을 다 드래그해서 다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한번 밀어볼까요? 자, 우리가 편집을 하다 보면 요런 이제 리플이 생겼을 때 리플을 삭제하면 클립들이 다 갖다 붙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앞쪽에 생긴 리플을 선택해서 딜리트 하게 되면 모든 클립이 다 갖다 붙어요. 요게 싱크가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컨트롤 Z 한번 눌러서 돌아가 볼게요. 리플 삭제 전후로. 이 중에서 V1번에 싱크를 풀어 보겠습니다. V1번에 싱크를 풀고 리플을 삭제해 볼게요. 리플을 삭제하면 다른 트랙의 리플을 삭제해 볼게요. V2번의 리플을 딜리트로 삭제를 하면 V1번만 안 갖다 붙어요. 싱크가 풀렸으니까. A1번도 갖다 붙었는데 V1번만 안 갖다 붙습니다. 그래서 이건 싱크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싱크가 풀렸다고 지금 시간도 표시가 돼. V와 A가 싱크가 풀려가지고 어긋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플 같은 거 없앨 때 이렇게 다 갖다 붙는 그 싱크를 푸는 게 이 버튼입니다. 자, 컨트롤 Z로 돌아가 볼게요. 싱크 풀기 전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눈 표시는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눈을 한번 꺼볼게요. V4번부터 눈 꺼볼게요. 4번을 끄면 3번이 보이고 3번을 끄면 2번이 보이고 2번을 끄면 1번이 보이고 1번을 끄면 까매져요. 영상이 없을 때는 이렇게 까맣게 보입니다. 다시 켜보는데 눈 위에서 하나씩 켜볼게요. 밑에서부터 1번 키고 2번 키고 3번 키고 4번 키고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퀀스를 새로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시퀀스 만드는 단축키가 컨트롤 N. 컨트롤 N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만들어둔 규격 있죠? FHD 29.97. 그걸로 선택하고 제목을 크기 맞추기라고 해볼게요. 크기 맞추기.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럴 때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을 이제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할 때 규격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로로 찍은 영상을 가로로 작업을 해야 될 때, 4K로 찍은 영상을 FHD로 작업을 해야 될 때, 더 작게 찍은 영상을 FHD로 작업을 해야 될 때 맞추는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4K 펜더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볼까요? 크기를 보려면, 이제 영상의 정보를 보려면 밑에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쭉 조절을 해보면 이 소스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거든요. 프레임 레이트가 나오고 미디어 듀레이션이 시간입니다. 자, 요게 시간이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쭉 가보면 비디오 인포가 크기예요. 4K 펜더가 38402160. 요거는 4K 크기죠. 나머지는 1920, 1080이니까 FHD 사이즈인 거고. 자, 이거를 FHD 사이즈 시퀀스로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참 스크롤을 이렇게 조절하면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요렇게 해도 볼 수가 있어요. 영상 목록에 손을 잠깐 갖다 대면 밝은 회색 박스에 영상의 정보가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자, 이 영상을 V1번 트랙으로 가지고 와 볼까요? 아이콘을 클릭해서 V1번 트랙으로 드래그. 자, 드래그 하시면은 경고창이 뜰 거예요. 안 맞으니까 킵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사인 눌러서 타임라인 맞춤으로 보겠습니다. 같은 장면을 한번 볼 건데, 첫 장면으로, 여기도 첫 장면, 소스도 첫 장면, 차이가 있죠. 자, 소스는 지금 이제 원래 풀 사이즈가 이렇게 보이는데 타임라인으로 가지고 오니까 잘려요. 왜 그러냐면 시퀀스는 작은데 영상은 크니까 잘려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시퀀스는 지금 요만하고 영상은 넘쳐나서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퀀스 규격에 맞추는 거 한번 해볼게요. 요 클립 위에서 오른쪽 클릭 해보겠습니다. 우클릭 하셔서 Set to Frame Size가 있어요. Set to Frame Size. Scale to Frame Size 말고 Set to Frame Size가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하면 지금 이 시퀀스 크기에 맞춰줍니다. 똑같아지죠? 어떻게 맞췄는지 한번 볼게요. 클립을 선택해둔 상태에서 왼쪽 위에 이펙트 컨트롤 패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모션 메뉴를 열어보면 여기에 스케일이 있어요. 스케일이 크기입니다. 모션 열어서 보시면 스케일을 50%로 줄여서 축소해서 지금 화면에 맞췄어요. 요거 확인되시나요? 그러니까 4K는 FHD보다 2배 큰 거죠. 그래서 반으로 줄여가지고 화면에 맞춰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 클릭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스케일로 바로 줄여주시면 돼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Z로 줄이기 전으로, 맞추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시면 스케일이 100%일 거예요. 원래 크기. 자, 여기에서 전체 화면이 보이게 스케일을 줄여볼 건데, 스케일 값 위에서 클릭한 상태로 좌우로 드래그 해볼까요? 요 파란 글자 위에서 클릭을 한 상태로 좌우로 드래그하면 값을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거 되시나요? 그래서 팬더 영상이 다 보일 만큼 드래그해서 숫자를 찾아보세요. 그게 한 50% 정도. 자, 여기서 숫자를 쳐서 넣으셔도 됩니다. 파란 글자 위에서 클릭한 다음에 50 엔터 쳐도 돼요. 50 하고 엔터. 요렇게 맞추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시퀀스 규격이 안 맞을 때 영상 맞추는 거 한번 해봤고, 이 뒤에 이제 다른 영상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영상 끝으로 타임바 가지고 오는데, 영상 끝으로 가지고 올 때는 Shift 누르면서 타임바를 영상 끝으로 가지고 가면 영상 끝에 스냅이 딱 걸립니다. 자, 영상 끝은 화면이 까매요. 원래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뉴요커 요거 영상의 정보를 한번 볼게요. 여기 목록에다 손을 갖다 대면 비디오 크기가 1280720. 1280720은 FHD보다 한 단계 작은 거죠. 요거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뒤쪽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좀 축소해서 보면, 자, 시퀀스보다 영상이 작을 땐 요렇게 테두리가 생겨버려요. 타임바를 뉴요커 위로 가지고 옵니다. 영상이 작을 땐 이렇게 보여요. 요것도 한번 맞춰볼게요. 클립 위에서 우클릭 세트 프레임 사이즈. 자, 그러면 크기 맞춰졌나요? 맞춰졌는데 어떻게 맞췄는지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보겠습니다. 자, 스케일을 150%로 키워서 맞췄네요. 그죠? 줄이는 건 상관이 없는데 키우면은 화질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작은 사이즈 맞추는 거 한번 해봤고, 다시 타임바를 영상 끝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요. Shift 누르면서 갖다 놓고, 이번에는 세로 사이즈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세로 영상 있죠? 7번 세로 영상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로로 찍은 영상을 가로로 작업해야 될 때. 자, 요거를 이 뒤쪽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해보면, 자, 같은 장면에서 확인해보면, 자, 세로 영상이 다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잘렸어요. 요것도, 그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영상 클립 위에서 우클릭, 세트 프레임 사이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영상이 다 보이게 규격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세로를 가로로 보여줄 때는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화면이 다 보이면서 양쪽에 까만 화면이 보이게 요렇게 그냥 보여주던가, 아니면은 가로로 맞춰주던가. 가로로 맞추려면은 요거 선택하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스케일을 키워야겠죠.
스케일을 키워서 가로폭에 맞춰서 여백이 없도록. 자, 그런 다음에 이 영상의 위치는 포지션입니다. 포지션은 X값과 Y값으로 되어 있거든요. 포지션. 그래서 가로로 움직이려면 X값, 세로로 움직이려면 Y값을 움직이면 돼요. 세로로 움직여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찾아보는데 540 위에서 클릭한 상태로 좌우로 드래그 해볼까요? 자,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맞춰봅니다. 자, 요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포맷이 안 맞을 때는 요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내려가실 수 있어요?